그때 이제 한 수익이 거의 2억이 넘어가면서 네, 키움증권 대회에서 순위가 거의 3위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지금 크게 베팅하고 있는 종목은 비중은 한 85% 정도 되고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2030년에 100불, 최소 48배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저는 나름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투자 전문 채널 가을 바람 월드를 운영하시는 권중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을바람 월드라는 미국 주식, 그 중에서도 초기 성장주를 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약 4천여 분 정도의 한국인 아이온큐 장기주주 분들을 모아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제 아이온큐와 직접적인 소통도 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가을바람이라고 합니다. 혹시 네. 어느 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미국에 있는 나스닥에 상장된 반도체 업체에서 약간 솔루션을 다루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원래부터 이제 주식 쪽이라든지 금융 쪽에서 네. 종사하신 분은 아니고 네네. 자기 전문 분야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그렇습니다. 제 2의 직장처럼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사실 이 투자 전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앞서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이쪽에 전문성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하다가 이 투자를 시작하게 되셨죠? 일단 제가 전반적인 투자를 시작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사회 초년생 때 이제 보통 급등주랑 이런 코인 같은 걸로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누구나 다 거쳐가지고. 네. 네. 이제 누구나 그랬듯이 이제 시작을 했다가 뭐 큰 돈을 벌어보기도 했지만 이제 많이 잃으면서 이제 이것저것 고민을 해보다가 이제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죠. 이제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미 테슬라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한 2015년, 14년 그때였는데 그때 뭐 비트코인 얘기도 있었고 테슬라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본격적으로 벌면서 테슬라 참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네이버 블로그로 제가 공부한 걸 남기면서 이제 테슬라에 몰빵 투자를 합니다.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를 했었는데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빨리 올랐죠. 그리고 그때 한 2~3배 정도 수익을 내고 그때 나는 투자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투자 초보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착각인데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해외 선물이라는 이제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는 그 곳에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마침 코로나 폭락장이 그때 왔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매도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면은 돈을 버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 매도 계약을 또 거기서 이제 투입했던 몇 천만 원으로 또 풀 매도를 때린 거죠. 소위 말해서. 화끈하시네요. 네. 네, 근데 타이밍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뭐 자료화면으로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룻밤에 제가 4,200만 원을 벌었던 적도 있고 그렇게 계속 하락장을 보면서 거의 전업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 한 4~5달 정도를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 트레이딩 생활을 하다가 그때 이제 한 수익이 거의 2억이 넘어가면서 네, 키움증권 대회에서 순위가 거의 3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좋은 수익을 내고 있었죠. 근데 이제 연준이 엄청난 유동성을 주입하면서 주가가 부양이 되는데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하방을 고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마진콜도 당해보고 네, 마진콜도 몇 번 당해보고 하면서 제가 벌었던 수익이랑 원금까지 거의 다 날리는 쓰라린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배웠던 거 한 가지는 절대로 내가 모르는 곳에 투자를 하는 그런 투기나 단타는 절대로 하지 말자라는 철학을 좀 갖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철학을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투자 스타일이 그 이후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제가 실패를 좀 맛보고 한 2~3달 동안 쉬었습니다. 이게 너무 멘탈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이제 아무래도 재정적인 타격이 컸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워렌 버핏이 유명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듣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보고 뭐 책을 몇 권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들이 굉장히 기초적인 말들이에요. 뭐 위험은 당신이 무엇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이런 거 솔직히 그냥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쵸, 그냥 좋은 말. 저같이 억이 넘는 돈을 날려봤던 사람들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런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좀 닮아야겠다 해가지고 롤 모델로 삼게 되어서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하되 가치가 있는 아직 작은 미국에서도 최고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 크게 커질 수 있는 그 미래 시장에서 1등 기업을 찾아서 이제 재빠르게 투자를 해서 10년 이상 홀딩하는 장기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적극적이지만 보수적인 투자자로 이제 전향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 분석, 펀더멘탈 관점에서 종목을 접근을 하시는 거고 네네. 투자 기간은 아무래도 이 초기 성장주를 발굴해서 그 성장주가 끝까지 성장할 때까지 계속 함께 네네. 간다라는 맞습니다. 차원에서 거의 한 10년 정도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이건데 네. 앞서서도 투자 스타일을 들어보니까 네네. 거의 그냥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시는 거의 그런 스타일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은 똑같나요? 과거랑? 네, 저는 일단 분산 투자는 하지 않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워렌 버핏의 스승, 이제 가치 투자를 만든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건데, 투자를 시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 중요하죠. 네, 제일 정말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거를 네, 하지 않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성향,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를 먼저 판단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원금을 다 잃을 수도 있다, 잃어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투자에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조금 리스키하지만 저는 이제 부동산이랑 주식을 같이 병행하는데 이제 네. 부동산의 이제 안전 자산인 거죠, 저한테는. 근데 이제 주식 쪽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하되 이제 집중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큰 돈이 한 회사에 들어가 있으려면은 그 회사에 대해 제가 꿰뚫고 있어야 되잖아요. 완벽하게 알아야겠죠. 네, 근데 그게 정말 어려운 게 단순히 유튜브 몇 개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뭐 미국 뉴스, 뭐 논문 찾아보고 뭐 이제 컨설팅 펌에서 준 리포트도 찾아보고 이렇게 거의 하루에 2~3시간씩은 이제 거의 취미로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회사는 잘하고 있느냐, 그 회사가 속한 산업 동향은 이제 잘 성장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산업이 속한 국가나 이제 매크로 경제 흐름은 어떻게 흐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해야만 이제 큰 금액이 소수의 기업들에 투자가 돼 있어도 이제 밤에 소위 말하는 발 벗고 잘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초기 성장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네. 변동성도 분명히 클 거란 말이죠. 그쵸, 그쵸. 근데 그런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나의 투자 성향이 그런 네네. 걸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 종목에 그렇게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회사 관계자만큼 아니면 맞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자 그래서 자 그렇게 공부를 해서 집중 투자하시는 종목이 네네.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크게 베팅하고 있는 종목은 아이온큐라는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1등으로 제가 여기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이온큐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네네. 사실 양자 컴퓨팅이라는 개념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 양자역학은 그쪽 분야 전문가들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물질의 상태가 네. 아니라는 거죠. 너무 작은 미시적인 세계 일들이기 때문에. 어... 근데 우리가 왜 그게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이제 활용해서 우리의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데스크탑이나 이런 슈퍼컴퓨터들은 이제 비트가 단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0 또는 1의 상태를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아무리 빨라도 단점이 여러 가지 계산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속력의 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제 퀀텀 컴퓨터라고 그래서 퀀텀 비트라는 걸 써요. 그래서 큐비트라는 거를 쓰는데 이제 양자역학의 여러 가지 신비한 원리들로 인해서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한 번에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력이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슈퍼컴퓨터는 하나씩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이제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이제 슈퍼컴퓨터로도 풀기 힘든 문제들을 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뭐 전략적 자산, 이제 기업들이 수요가 커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이를테면은 기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성능이 좋아지고 뭐 속도가 네. 빨라지고 해도 일단은 뭐 일단 그냥 가정이에요.
이 앞에 있는 하나를 뭔가 처리를 하고 네네.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뭐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네네. 연산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 보시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숫자를 경우의 수를 한 번에 보잖아요. 아, 근데 한 번에 보는 게 아니고 네. 그 저도 사람은 마블 네, 많이 봤는데. 슈퍼컴퓨터죠.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한꺼번에 빠르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는 건데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한 번에 펼쳐놓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어벤져스 3, 네네, 그 인피니티 워였나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모든 경우에서 한 네, 몇 천만 가지 이렇게, 보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보잖아요. 봤다. 네네. 그렇죠. 하나하나 봤는데 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 그렇죠. 저 닥터 스트레인지보다 더 빠르게 볼 수 있다. 오. 뭐 이렇게 흔히 설명을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개념이네요. 그렇죠. 사실 이게 나오면은 이게 지금 제일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주체들이 국가들입니다. 그 미국은 이미 이 양자 컴퓨터가 조금만 더 개발이 돼서 이제 큐비트 숫자도 많아지고 이제 내재적인 오류율이 큽니다. 이제 아무래도 미시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소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만 개선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암호화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이따 말씀도 해주시겠지만 블록체인도 맞아요.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실체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미 그 예산을 배정을 하고 수많은 인력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암호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를 했다는 소식이 이미 접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네. 너무 미시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 있다. 이게 잘 그쵸.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무래도 프로그램 세계고 컴퓨터 세계니까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뭐 그냥 외부적인 뭐 날씨 뭐 이런 건 아닐 테고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게? 그러니까 초전도 이게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우선 제일 리딩 테크놀로지는 이온 트랩 방식과 초전도체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온 트랩 방식은 이제 진공 챔버 안에다가 이온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전자기장으로 이렇게 트랩 시킨다 그래서 이온 트랩이에요. 네네. 근데 그 네모난 이 챔버 안에 있는 이온들을 바깥에 있는 레이저로 쏴가지고 계산을 시키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딱 트랩이 돼 있어야 되는데 뭐 이게 흔들린다거나 뭐 습도가 관여를 한다거나 온도로 인해서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뭐 초전도체 같은 방식은 거대한 냉각기 안에 이렇게 넣어서 그 안에서 계산을 시키는데 뭐 온도가 변화한다거나 바깥에서 뭐 소음이 개입한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민감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 큐비트 상태가 변질되거나 깨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제가 이해한 바로 뭐 제가 아는 바로 이제 말씀을 네네. 드리면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네. 막 무슨 뭐 5나노, 4나노 뭐 이런 거 할 때 엄청 미세하잖아요. 그쵸. 그런 공정을 수행할 때 먼지라든지 뭔가 뭐 기체 상태라든지 그게 안 그쵸, 좋으면 그쵸. 불량이 나오는 것처럼 네네. 양자 컴퓨터도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온 큐가 시가총액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시가총액이 지금 2.5 빌리언 정도니까 3조 정도 될까요? 3조 정도? 네. 사실 그 정도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한 중형주? 중대형주에 그쵸, 속하긴 그쵸. 하거든요. 네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분명히 적을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사실 뭐 오늘 처음 접하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이게 한 기사를 보니까 3월 말부터 한 4월 6일까지 네. 미국 서학개미의 순매수 4위 종목이에요. 근데 그만큼 맞습니다. 유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온큐의 좀 경쟁력이 좀 궁금해요. 일단 아이온큐를 제가 1등 기업으로 보는 이유가 제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네.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우선 아이온큐에 대해서 알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진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양자 컴퓨팅에서 제일 앞서는 기업들이 이제 이온 트랩 방식 쪽에 아이온큐가 1등, 2등으로 이제 퀀티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네. 퀀티눔은 이제 우리가 아는 허니웰이라고 미국의 큰 기업에서 이제 양자 컴퓨팅 사업부를 떼서 다른 회사랑 합친 회사고 이제 초전도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IBM, 네네. 구글, 네. 리게티라는 또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네. 세 개가 이제 탑3라고 보는데 이렇게 총 5개의 기업이 지금 제일 앞서가는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온 트랩 방식은 장점이 자연에 있는 이온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큐비트가 이제 초전도체보다는 더 안정적이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연산 속도가 좀 느리고 뭐 이 챔버 안에 넣을 수 있는 이온의 한계가 있다고 해서 큐비트 숫자를 늘리기가 어렵다. 뭐 이 정도 단점이 있을 거고 이제 초전도체 쪽은 연산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이제 기존의 반도체 공정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조가 굉장히 쉽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냉각기 안에서 사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뭐 공간적인 낭비도 심하고 이제 우리가 친환경적인 곳으로 가고 있는데 전기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술 중에 이온 트랩 방식이 저는 앞서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학계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초전도체 쪽은 그러면 좀 이렇게 저는 제외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온 트랩 쪽이 좀 더 앞서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네. 자, 아이온큐가 왜 1등 기업이냐, 왜 어떤 경쟁력이 있느냐 하면은 네. 일단 양자 컴퓨팅 같이 이런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는 뭐 보안, 영업 보안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력을 제대로 공개를 안 해줘요. 공개를 해도 뭐 스펙을 가리거나 뭐 약간 거짓 뉴스라고 하긴 뭐하지만 약간 허세를 넣어서 이렇게 공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유일하게 투자자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그 트럼프 정권 시절에 양자 이니셔티브라는 법안을 내가지고 미국이 이제 양자 주도권을 잡겠다 뭐 이런 법안을 패스를 시켰는데 거기서 탄생한 약간 중립적인 컨소시엄이 QEDC라고 있습니다. 뭐 퀀텀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컨소시엄이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이온큐, 퀀티넘, IBM, 리게티의 이제 모델들을 가져와가지고 성능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자료 화면으로 나갈 것 같은데 보시면은 총 4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이제 그 각사의 양자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게이트의 숫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연산을,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느냐를 뜻을 하고 네. 세로축은 이제 연산을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큐비트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는 큐비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서 정보를 제대로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큐비트 숫자가 중요한데 그게 여기서 세로축이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 핑크색 네모가 클수록 더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아이온큐가 압도적으로 제일 크죠. 네네. 그리고 퀀티넘이 한 그거의 절반 정도. 그래서 이 이온 트랩 진영이 앞서고 있고 IBM이나 리게티는 아직 따라오려면 멀었다. 이게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객관적인 그런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2번이 있었는데 2번 다 아이온큐가 압도적으로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6개월 정도 계속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아이온큐 뿐만 아니라 뭐 IBM, 리게티, 뭐 허니웰 다양한 경쟁사들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군을 알아야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온큐의 로드맵을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 다뤘는데 거기만큼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준 기업이 없습니다. 약간 통으로 몇 년에 이거, 몇 년에 이거 이 정도는 주는데 아이온큐는 몇 년에 얼만큼 개선을 하겠다. 근데 이 기술들이 이미 다 그 핵심 설립자인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님이랑 김정선 교수님이 이미 구현을 한 기술들을 베이스로 거기서 확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실현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김정선 교수님이랑 1대1 인터뷰를 했었어요. 한 1시간 정도. 그때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아이온큐는 어떻게 이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초전도체 쪽에서 아이온큐가 너희는 큐비트 올리기가 어려워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존 컴퓨터처럼 일단 이 단일 QPU 개발을 먼저 합니다. 이제 퀀텀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CPU 그걸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QPU라고 하는데 그거 개발은 이미 됐고 이 안에 이제 코어가 하나짜리였는데 여러 가지 이제 멀티 코어로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집적도를 올려서 하나의 단일 칩에서도 복잡한 연산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것들을 이제 여러 개를 모듈러 아키텍처로 해서 연결하겠다. 네네. 그래서 1000큐비트, 10,000큐비트까지도 구현이 가능하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저를 대하실 때나 회사에서 저희 커뮤니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회사에 대해 이렇게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학구적이고 젠틀한 그런 모습으로 저희를 대해주셨고 그 여러 가지 행사에 나갔을 때도 CEO가 우리는 단연 최고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근데 다른 기업들은 사실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로는 저들도 아이온큐가 최고인 거 알고 있다 이렇게 어슴을 하고 있고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핵심 인재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질문 먼저 주시면 제가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그 상관없는데 사실 이게 이제 투자자가 솔직히 말하면 네네. 정말 내가 이쪽 분야에 공부를 많이 하거나 관련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라고 해도 그쵸. 100% 맞게 판단을 못 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인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사장님으로는 피터 챕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또 대단하신 분입니다. 16살에 그 민스키 박사라고 AI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분 밑에서 16살 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재라고 봐야죠. 근데 이분이 기술만 아는 게 아니고 이제 최근에는 아마존 프라임을 리드하셨던 분이에요.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제 로켓 쿠팡 그거랑 같은 거죠. 미국 전역에 2, 3일 안에 뿌리는 거. 이거에 대한 기술적인 리딩을 하셨던 분이고 그것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을 키워서 이제 엑싯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영 능력이랑 기술력 모두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2명의 공동 설립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님 그리고 이제 한국인 출신이신 김정상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제 크리스토퍼 먼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스승이 데이빗 와인랜드라는 분인데 이분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세요. 그러니까 이온 트랩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죠. 근데 그분 밑에서 20년 넘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많은 이온 트랩 방식 기술을 개발하셨고 김정상 교수님 역시 뭐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오셨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미국 물리학회에서 펠로우로 추대가 되셨는데 이 펠로우 추대는 회원 중에 0.5%밖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은 백악관의 양자 이니셔티브 양자 이니셔티브 자문위원으로 임명이 돼서 현재 바이든한테 양자 쪽에 대해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핵심 인재로 있는데 이 회사가 스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부터 좀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 설명을 잘 들었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술 이런 부분도 네네. 어느 정도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가장 궁금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네네. 과연 몇 퍼센트를 투자했는지 나의 전 재산의 전체 네네.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인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제가 운용하는 금액이 네. 이제 뭐 전체를 다 합치면 주식은 한 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원래는 100%였습니다. 아이온큐가. 네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3월 말에 대량 락업 해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지분을 가지고 있던 주체들이 팔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가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이제 구글이나 테슬라에 잠깐 옮겨놨었는데 네네. 이제 아이온큐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습니다. 이제 또 좋은 방어력을 보여줬고 네네. 그래서 제 목표는 일단 저의 아이온큐 비중은 한 85% 정도 되고요. 네네. 뭐 제가 계좌 공개 사진도 드리겠지만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2030년에 100불. 지금 몇 불이에요? 지금이 12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8배에서 한 9배 네. 정도? 그 정도 네네. 보시는 거네요. 뭐 어림 잡아서 10배 정도? 네네. 그 정도. 근데 10배를 잡아도 네. 이게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 현재 IBM이 116 빌리언, AMD가 173, 네. 엔비디아가 650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온큐가 제가 예상하는 보수적인 100불이 돼도 지금 IBM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요? 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 시장이 2030년까지 60빌리언에 달한다고 해요. 그게 이제 네네. 80조인데 80조. 네, 이제 아이온큐가 선두 기업으로서 한 10%만 가져간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빌리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혁신 기업들은 레베뉴 멀티플 한 20배 정도 줍니다. 그러면 한 120빌리언이 되기 때문에 지금 2.5빌리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최소 48배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심플한 밸류에이션이 나오는데 48배면 576불입니다. 네네. 근데 제가 100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나름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보수적으로 봐서 10배 정도. 근데 마음속으로는 이제 500불, 1000불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네네. 투자자분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10년 안에 100불이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